자, 오늘은 2025년 6월 5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프리미엄 브리핑, 라이브 브리핑을 시작할 건데, 지난번에 우리 3프로가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전 브리핑이 저희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장을 어느 정도 또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중기적인 또는 또 장기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프로마다 약간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각 프로의 특징들은 어떻다, 또 무엇을 보고 브리핑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캐치해 나가시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라는 생각에 이 라이브 브리핑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화면 공유부터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지금 이제 텔레그램부터 제가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로일 고야 알고리즘을 읽어드리는 EXL 9%입니다. 라고 해서 고야 도미넌스는 30점대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5점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요게 제가 아침 7시쯤에 이제 봤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의 점수와 기울기를 봐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듯한 오전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와 또 유럽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죠.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라든지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이제 이 투자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사실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파월 의장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야, 파월, 고용지수 좀 별로잖아. 빨리 금리 내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지금 불만도 지금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미리 알려드렸지만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CPI 발표는 항상 이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 그래서 네, 항상 그 이제 중요한 지표로 그때 발표하기 전에는 항상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CPI 발표가 있다라는 건 빠르면 뭐 금토일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별로 이제 조금 이제 뭐 별로 변동성 예측 그 자료가 좋다라고 하면 보통 뭐 일요일 오후나 뭐 월요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발표나는 수요일 한 저녁 때까지 조금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3%가 전망할 때는 6월도 이제 양봉으로 마감할 것이다. 월봉 기준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다음 주 수요일 CPI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별로 이제 장이 좋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CPI가 좋게 발표가 난다든지 갑자기 6월에 기습적으로 뭐 예정은 없지만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투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그냥 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S2와 L의 조합이고 스마트 차트는 SS입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은 여기 S2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도 SS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저점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했지만 중기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 계속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중기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만 1000불 때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이제 미리 약간의 이제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0만 불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월요일 때도 제가 10만 불이 깨지는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보면요. 여기 이제 고야 도미넌스 같은 경우가 아침에 제가 7시쯤 얘기할 때가 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이요. 자,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요 부분에 있었다가 지금 약간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는 것 같아도 결국엔 이렇게 또 떨어진다. 소위 말해 오늘 제가 장을 읽어 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이제 저는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오늘 그 고야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제가 또 이제 주로 오늘은 뭐 언급을 안 했지만 테더 도미넌스 같은 걸 본다는 거죠. 테더는 우리의 어떤 주머니입니다. 그죠? 달러죠, 달러.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테드 도면서 소위 말해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라는 건 코인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머니는 두둑해질지 몰라도 코인 가격은 별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테드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주 차트를 볼 때 제가 2일 차트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2일 차트는 그냥 점수에 그냥 기울기만 보면 됩니다. 점수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데 이 점수가 올라와 봤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세요? 그 지금 스코어라 그래서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마이너스 189점을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233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약 한 40점, 40점도 차이 안 납니다. 40점 해봤자 4416, 한 1점 뭐 몇 프로 정도의 변동률만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변동률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주의 방향성을 보면 이제 지금은 충분히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뭐 약간은 뭐 또 다시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3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반등해도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100%제 말을 뭐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히려 고야 시그널을 더 100% 신뢰를 하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추측성이니까 요것도 빨라야 뭐 다음 주 수요일 또는 수요일 이후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TC 보시면 프리미엄 차트를 먼저 보시면 이 S2라는 시그널이 떴고 아침 7시 아침 7시는 네, 여기 빨간색 요봉이네요. 요봉. 자, 이제 보면 이 요봉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때 S2고 요때 별로 많이 못 올라가요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저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점 있습니다. 이제 어제의 저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읊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숏이라도 항상 고야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다시 주저앉고 있죠. 그래서 어제의 저점이 깨지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만 깨지지 않으면 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 지점이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6월 여기가 언제였죠? 여기가 잠깐만요. 자, 6월 요때가 6월 2일이네요. 그러니까 6월 2일 날에 저점까지도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면 그냥 쭉 뚫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트레이딩 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네, 요거 지금 그려져 있던 걸 좀 살짝 치우고 트레이딩 뷰에 갔다가 제가 만약에 1일봉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큰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일봉으로 이렇게 큰 관점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더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데 왜 여기 보면 이제 5월 8일 날에 어버이날이네요. 긴 장대가 하나가 형성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또 강의할 때라든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긴 장대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긴 장대에 중간이 거의 10만 불, 10만 200불이니까 거의 10만 불이라는 거죠. 이 중간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 부분이 깨져버리면 최악의 경우는 거의 9만 6천 불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만 8,800불, 10만 200불, 뭐 요렇게 이제 3 콤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여기까지 오는 걸 원치는 당연히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다가 못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까지도 한번 또 긴 장대 음봉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이고요. 지금 당장은 여기죠. 네. 그 다음에 어제의 저점이니까 여기죠. 여기와 그 다음에 요쪽 6월 초에 일어났던 6월 2일이죠. 요 지점이 일단 깨지지 않아야 된다. 요 부분만 잘 지지받아주면 요 근처 어디선가 요렇게 왔다 갔다 황보하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요? 일일봉으로 보면 요런 긴장대가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긴장대까지 그러면 대충 10만 7천 불까지는 또 6월 중에 충분히 또 반등 당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요 부분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어제 저점도 안 깨졌으면 좋겠지만 깨지더라도 6월 2일의 저점까지는 안 깨져야 제가 말씀드린 이 긴장대의 시나리오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천천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한번 트레이딩 뷰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더리움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ETH,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을 보면서 또 텔레그램을 또 한번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은 에서는 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L2와 S의 조합이다. 아까 비트코인은 이제 S였는데, 그죠? 근데 이더리움은 L2. 하지만 스마트 차트는 SS입니다. 비트코인이 S2가 떴고, 현재 이더리움의 캔들이 고야 라인 아래로 하락을 했기에 프리미엄 차트 시그널도 S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S2가 한 번은 나온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1차 지지로는 2563, 뭐 2522 정도로 보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500불이 지금 깨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차트로 한번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또 3주 차트로 보면 뭐 3주 차트에서는 방향성은 조금 눌린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는 제가 오전 7시니까 요때네요. 요때. 요 음봉에서 여기 있는 음봉에서 S2가 뜰 겁니다 라고 했는데 S2가 뜨긴 떴습니다. 예, 근데 바로 S3가 떴다가 1시간 전에 또다시 S2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즉 또 제가 예상한 대로 얘가 S가 떴기 때문에 얼마 못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SR 우리가 지지나 저항 기능을 하는 버튼이 여기 SR이잖아요. 예, 여기를 누르면 2563이라는 게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죠? 그래서 2563 소위 말해 지지 2번 라인입니다. 지지 2번 라인 여기 여기까지는 뭐꼭 여기 꼬리가 아니더라도 여기 꼬리의 중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저는 2,500불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2,520불대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음봉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는 요 음봉까지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음봉 요쪽으로 쫙 당겨 보면 이제 2,52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쭉 상승하려고 하다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부분 있잖아요. 다시 지워 드릴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요 부분을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쪽도 한 번 더 요렇게 이제 그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점도 이틀 전에 저점이죠. 이틀 전에 저점도 중요하지만 6월 초에 여기 저점 이 부분이 일단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어떤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고점이 아주 찔끔찔끔이지만 올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받더라도 다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알트 대장이니까 힘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또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소위 말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장은 쭉쭉 올라가겠거니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익절하고 조정 쪽 또는 이제 선물 거래에서는 숏 방향이 조금은 더 당분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다시 텔레그램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XRP입니다. 자, XRP는 하락하는 추세가 좀 더 크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빨리 빠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틀 전에 저점인 2.1828까지 조정은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점까지는 저는 이제 그냥 거의 터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뚫려버린다면 2.1344까지도 열어두고 거래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한다 해도 고해라인이다. 좀 더 이제 비트랑 다르게 얘가 조금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2.245를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XRP 차트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자, XRP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서 제가 S2를 봤고요. 아침 7시 요 캔들에서 봤는데 기껏 가봤자 고야라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때 봤을 때에 고야라인은 조금 더 여기 위에였거든요. 여기 위에였는데 여기까지도 못 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 못 간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빠지고 어제 저점인 2.18 28 여기죠. 1.2818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터치합니다. 라고 그냥 아예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잔뜩 여기 캔들이 몰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까지는 또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번과 2번 자리와 지지 이제 3번부터는 이 밑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멀고요. 여기 쭉 그어진 요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요 부분이라도 지지를 잘 받아야 된다. 많이 올라가도 고야 라인이라든지 여기 떨어지고 있는 시점 있잖아요. 2.245 그러니까 요런 부분입니다. 요런 지점까지 반등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반등할까라고 했을 때 보통 제가 봤을 때 이 고해라인 근처, 그죠? 이게 1차고고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한 요 부분 있죠? 예, 요 부분까지 2차 요렇게 이제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이 부분도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안 와야 될 텐데라는 겁니다. 여기 바로 위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L2 같은 요 자리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온 자리 있죠. 그러니까 요 자리 정도, 네, 요 사이 정도만이라도 지지를 잘 받아주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뭐 굳이 나는 롱으로 하겠어라고 하면 뭐 2.1828 어제 저점에 일부 매수에 그다음에 여기 빨간 지점 있죠? 빨간 지점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면 대충 음, 대충 2.1556입니다. 2.1556 여기서 분할 매수 그 다음이 다음 지지가 여기가 되겠죠. 얼마냐면 2.133입니다. 이렇게 현물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2.1828 1차 그 다음에 2차로 2.1556 여기서 2차 3차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일단 높지만 2.1343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고야 라인까지의 반등 수익을 노리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만 반등 나와도 약간의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네, 선물하시는 분은 짧게 수익을 보더라도 숏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지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도지코인도 보고 텔레그램도 볼게요. 자,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S2와 SA고 스마트 차트에서도 SS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읊어드렸고요. 도지코인의 하락세도 강하다. 5월 31일의 저점인 0.18539까지 거의 다 도달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은 지금 6월 2일 저점까지도 아직 안 갔는데 도지코인은 벌써 그 부분을 뚫어버렸고 5월 말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도 선발대 개념으로 이 도지코인이 갔다라는 건 다른 코인도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어찌 보면은 뒷받침해 준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깨고 하락한다면 0.18 지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소위 말해 0.17 후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도지코인을 보면, 네, 도지코인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저점까지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얼마냐? 0.1867.
예, 여기입니다. 0.1867이고 그 다음에 5월 31일의 저점 여기거든요. 지금 요쪽 오늘 새벽 5시에 저점이 아직 뚫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5월 31일의 저점하고는 거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퍼센트로 한번 볼까요? 퍼센트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1.45%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이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보면 고야 라인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유념하고, 지금 당장 뭐 거래하기보다 숏으로는 뭐 얼마 못 떨어져 하더라도 뭐 1% 정도는 저는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 또는 이제 고야 라인 근처에서 숏 방향으로 일단 예상을 하시고, 좀 더 떨어져 주면 어제의 저점까지는 거의 터치한다. 뭐 살짝 꼬리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일단 높게 보이고요. 좀 더 떨어져 주면 0.18, 여기가 얼마냐? 0.18, 539죠. 0.18, 539까지도 잘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해서 얘도 분할 매수, 현물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여기죠. 0.18, 한 53, 0.1853에서 0.18545, 요 사이, 그 사이에서 1차 매수 대기, 여기를 깨지면 이제 그 지지 6번 라인 있죠. 0.1808, 여기까지는 아니겠죠. 요거보다 조금 더 마중나간 그런 가격에서 우리가 현물 매수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18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저도 깨지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미리 예상을 좀 해드리면 요렇게 갔다가 쭉 빠질 수도 있고요. 살짝 올렸다가 요런 식으로 여기 흰색까지는 거의 뭐 비슷하게 터치할 가능성을 일단 본다. 여기가 뚫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제가 뭐 항상 중요하게 보는 코인 중에 솔라나나 에이다 같은 경우도 제가 읊어드리는데,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라나의 텔레그램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 솔라나는 S2와 S 거의 뭐 똑같죠. 스마트 차트도 SS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솔라나도 하락의 추세가 강해지고 있고 6월 2일의 저점인 151.52 근처까지는 조정을 예상하셔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온다. 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락을 한다면 150.48, 뭐 1불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건 차이는 차이니까요. 그리고 반등한다 해도 157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 반등을 한다,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언급한 건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뒤쪽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건 오늘은 하락 추세니까 반등보다는 숏 쪽으로 조금 더 보라고 해서 이제 떨어질 걸 먼저 예측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이제 솔라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라나 차트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벌써 151점, 제가 45 정도까지는 떨어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151.75까지는 떨어졌었네요. 그죠? 거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음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떨어져서 151점, 처음에 말씀드렸던 151점 한 4, 5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 1차로 보셔야 되고요. 2차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0.5 정도겠죠. 150.5. 여기까지 우리가 무난하게 또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식스 같은 경우는 150점, 뭐 46 이렇게 가리키니까 제가 150점 한 4, 5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지지 6번 이하로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밑에 있는 트레이딩 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 뷰를 이렇게 이제 딱 켜서 보면, 여기 보면 여러 어떤 여기 지지층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줄였을 때, 제가 이런 걸 좀 뭐 굳이 안 지워도 되지만, 자, 일단은 드로잉으로 해보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긴 장대가 있었어요. 그죠? 긴 장대의 여기 끝은 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긴 장대는 여기인데, 그 긴 장대보다 보통 긴 장대와 긴 장대 사이에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캔들이 좀 작을 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저의 이제 매매법이고 팁인데, 여기 보면 여기 중간 언저리에 한번 또 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 긴 장대가
또 보이잖아요. 그죠? 긴장대. 뭐예요? 여기죠, 여기. 긴장대. 요번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긴장대. 다음에 긴장대는 여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긴장대의 중간이라든지 끝까지도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거니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종가 기준, 시작가 기준으로는 147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라나의 이런 추세라면 만약에 이제 주말에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조금 이제 조정받는 예, 그런 부분까지도 떨어진다면 예, 140, 한 7불 요 사이까지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살짝이라도 꼬리를 맞고 뭐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코인은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떨어지다가도 올라왔다가 떨어지다가도 올라왔다가 하지만 이런 고점이라고 하죠. 이런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S 방향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불 초반대까지는 뭐 거의 터치할 것 같고요. 예, 150불이 깨진다면 147불까지도 우리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150불이 깨지지 않기를 우리가 좀 바라야 된다라고 예,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창성님께서 4시간 봉을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지와 저항을 찾기 위해서 예,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4시간 봉 보잖아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시간 봉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시간 봉으로 바꿔볼게요. 한 시간 봉으로 보면 너무 많은 캔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더 과거의 캔들을 찾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또 너무 많은 캔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4시간으로 하면 1시간 봉이 4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더 볼륨이 있고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건 그만큼 거기가 지지나 저항이 더 될 수가 있다. 1시간 봉보다는 4개나 더, 4배나 더 큰 봉이니까 더 지지나 저항이 더 강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시간 봉. 근데 4시간 봉도 뭐 쭉쭉쭉쭉 올라가거나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추세였다면 또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때요? 1일 봉. 그러면 1시간 봉이 24개, 4시간 봉에 4, 6, 24, 6개가 합쳐진 거니까 1일 봉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지지나 저항을 찾기 위해서 4시간이나 1일봉으로 보는 걸 어찌 보면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됐고 뭐 이해되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그램 또 봐야죠. 텔레그램. 그 다음에 에이다입니다. 자, 에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다는 S2와 S의 조합이고 스마트 차트는 SS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죠? 에이다도 하락 추세가 강하다. 똑같은 말을 했고요. 0.6534에서 0.65722 사이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분명히 제가 꼬리와 몸통이었던 중간 그 가격 사이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이는 올 거다라는 거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깨진다면 0.64 초반대까지도 쭉 빠져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0.65 이상의 지지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0.68 반등해봤자 0.68이다. 근데 여기도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어찌 보면 브리핑을 한 겁니다. 또 다시 에이다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이다. 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보면 제가 0점 여기입니다. 어제의 저점 보면 여기가 0.66, 그 다음에 여기 몸통 정도가 0.665 뭐 요런 데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할 때는 여기였는데 제가 요 사이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보면은 꼬리가 있죠. 꼬리. 예,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6월 1일입니다. 6월 초에 저점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아침 7시 브리핑 할 때는 요 캔들이었지만 이렇게 있다가 지금 좀 빠졌죠. 반등하는 것 같아도 고야 라인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빠질 가능성으로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지금 RSI가 L이고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지금 현재 가격 고야 라인보다 조금 이 근처인 요 가격에서 일단은 저 같으면 S 포지션 아직까지는 S니까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긴 장대 있잖아요. 많이 올라봤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얘는 얼마냐라고 하면 좀 갖다 대보면 0.68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처에서 이제 일부 진입을 하고요. 여기 많이 올라봤자 0.687 정도의 분할로 숏 배팅을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겠지만 하면 이렇게 좀 더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저점까지는 무난하게 떨어질 것 같고 좀 더 떨어져 준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전입니다. 떨어져 준다면 예, 요 부분까지 소위 말해 셀 6번 지지죠. 죄송해요. 지지 6번 요 정도까지는 여기와 몸통 정도죠. 몸통. 요 몸통 정도까지 요 사이까지는 다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저는 예,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근데 저의 예상과 다르게 뭐 지금보다 떨어질 것보다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요 부분에 걸렸다가 예, 다시 떨어질 가능성으로 우리는 좀 더 예측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브리핑을 이제 또 마지막 브리핑을 이제 또 한 번 더 읊어드리면 주요 브리핑을 요약해 보면 비트코인 등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횡보나 조정의 시간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등을 한다 해도 얼마 못 가고요. 지금 가격에서 그나마 횡보하면 다행이고 그거 아니면 CPI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좀 조정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해도 크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을 챙기시거나 조정 쪽에 무게를 좀 더 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한 건 뭐냐? 올라가도 얼마 못 가니까 롱 방향으로 걸 거나 현물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 챙기세요라는 말이고요. 조정 쪽에 무게를 좀 더 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 선물하시는 분은 숏이죠? 예, 이런 뜻이에요. 숏이에요라는 그런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는 것을 항상 잘 체크하시고 또 비트코인 방향을 항상 보시면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 비트코인의 방향이 롱 쪽으로 바뀌면 아주 큰 상승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요. 나올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비트가 롱으로 간다면 다른 코인도 일단 롱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한 음봉 시작 지점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더라도 그 이상은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고 다시 주저앉는다. 그건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게 이번 주말 또는 늦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야가 알려주는 시그널대로 저를 믿지 말고요. 고야 시그널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야가 알려주는 시그널대로 매매하셔서 성공적인 트레이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응원드립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뭐 좀 들어갈 만한 게 있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이게 코인 리스트 같은 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코인 리스트를 활용해서 확정 시그널입니다. 확정 시그널을 누르면 지금 이런 것처럼 이제 소팅 기능이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스마트 차트가 막든 시그널 같은 걸 찾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S 방향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 AVA라는 게 지금 떴네요. 뭐 한두 개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지금 2일 차트 기준으로 점수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횡보지만 일단 S가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야 라인 근처, 그죠? 근처보다 조금 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요 범위 내에서 올라온다면 여기서 숏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질 걸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다른 코인을 언급할 때 6월 초, 5월 30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6월 초라 그러면 여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코인도 대충 여기 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뭐 몸통까지 대충 0.54 정도, 54, 뭐 17이 나왔네요. 요런 정도, 요 긴장대의 여기 시작 지점이죠. 얘가 어찌 보면 여기서 뭐 살짝 반등했다가 뭐 어찌 될지는 몰라도 다시 결국은 이 긴장대의 여기 시작 지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AVA라는 코인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시그널대로만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믿고 거래하고 저렇게 오겠구나.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차트에서도 SS가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요 캔들의 이 시가와 종가 사이에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조금 떨어지는 이 뭐 1% 정도의 수익을 먹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타라고 해서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3인데 지금 이제 스마트 차트는 이제 SS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LDO는 16시간째 이제 롱이었는데 프리미엄에서는 그다음에 스마트 차트 SS예요. 그럼 뭐예요?
많이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진다. 요것도 LDO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딱 보자마자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야의 어떤 점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하고 둘 다 봤을 때 이렇게 높이 솟구쳤지만 지금 이제 빠졌고 고야 라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LDO도 고야 라인하고 지금 근접하잖아요. 지금 정도의 어떤 숏 방향 들어가는 거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고요. 보자마자. 그 다음에 이런 이 LDO도 이 스마트 차트에서도 L3가 떴지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차트가 빠를 때는 한두 시간 먼저 시그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얘도 S3 또는 S2가 뜰 가능성이 있다. 그럼 떨어지는 건 어디까지요? 일단은 무난하게 긴장대의 첫 시작까지는 떨어지겠죠. 뭐 퍼센트야 뭐 고야 라인에서 얼마가 되는지 딱 체크해 보면 뭐 1%가 조금 넘습니다. 뭐 1.5% 정도 되는데 이런 거고. 근데 이 코인도 6월 초에 저점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6월 초의 저점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보다 지금 여기 알려드린 이 긴장대의 이 첫 시작점보다 조금 더 떨어진 0.84, 예,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야 라인에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 부분까지 오면 약 4% 정도도 왔다 갔다. 결국은 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라는 식으로 하겠지만 요 지점까지도 예, 빠질 가능성도 있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긴장대가 이렇게 시작되고 긴장대까지는 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긴장대의 중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근데 긴장대를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고 뚫려버리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리가 알려드리는 지지 라인 두 번째 있죠. 네, SUP라는 이 두 번째 라인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초보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뭐 시그널이 뭐 분명히 시그널은 떠 있는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그널이 S면 그냥 S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그널이 L이면 고해 라인에서 내가 어떻게 L로 들어갈까? 그냥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들이 있으니까 어디서 익절할지 손절할지 그걸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요런 긴 장대 같은 걸 추가적으로 응용만 하시면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심플하게 해석하시고 심플하게 그냥 진입하세요. 방향대로. 저희 시그널의 방향대로. 그리고 고야 라인 근처에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1차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고민하거나 진입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최한별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님 6월에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프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메이저 코인 위주로 상승장 언제쯤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주기적으로 반복했지만 저희 세 명의 프로가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6월에 월봉 마감만큼은 양봉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지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리 이슈 같은 게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할 거다라는 어떤 이제 소위 말해 소문이 먼저 난다든지 아니면 기습적으로 경제가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파월이 그런 이제 그 힘에 이기지 못하고 원래는 6월 달에 금리 발표가 있는 날이 아니지만 그냥 확 조정을 해서 그냥 낮춰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그냥 뭐 상승장이 와버릴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CPI 발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 때문에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관세로 인해서 조금 이제 지출이 많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CPI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반응을 해서 야 이렇게 자꾸 안 좋으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파월의 말이 나온다든지 트럼프 정부에서 좀 더 금리 인하해야 돼라는 압박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힘입어서 다시 반등할 수가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해 한 6월 중순이 되면 다시 약간씩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리플의 올해 저점은 하락장이 왔을 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 1.8불보다도 더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그냥 지금 현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불대 움직이지만 1.8불 이하로 뭐 충분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최저점은 상승장 아직까지 완전 상승장도 아니고 반등장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라든지 긴 시간의
조정장,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그때 최저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 오늘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라이브 브리핑은 여기까지 합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예, 녹화는 마무리하고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